네 번째는 타입C 베이직 차징 내용입니다. 이거는 파워 딜리버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차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USB 타입 A건 B건 C건 V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파워를 주죠. 디바이스 쪽으로. 그래서 USB의 기본적인 파워 레인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5V 레인지예요. 파워 도메인이 5V고 로드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4.75V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4.75V부터 5.5V까지가 로드가 없을 때의 레인지입니다. 이거는 USB 스펙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맥스로 4A 로드가 타입C로 걸려져 있을 때는 얘의 레인지가 4V에서 5.5V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타입C 커런트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RP 3.3V나 5V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져 있는 호스트 쪽이랑 RD 5.1K 풀다운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디바이스 쪽이랑 CC 라인에 걸리는 전압을 판단을 해서 몇 암페어를 줘야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USB 2.0은 500mAh를 주게 되고 3.0은 900mAh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타입C 차징을 지원하거나 배터리 차징 스펙을 지원한다, BC 1.1을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C 레벨이 0.6V 이하다라고 하면은 디폴트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2.0이면 500mAh, 3.0이면 900mAh. 근데 내가 CC 레벨이 0.7V보다 크고 뭐 1.23V보다 낮다.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CC 레벨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1.5A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소스 쪽에서 4A 맥스로 줄 수 있는 상태고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4A로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1.4A 이상 2.04V 이하로 CC 레벨이 전압 분배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4A로 시스템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 즉슨 아까 말씀드릴 때 그 풀 다운 저항은 5.1K로 고정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CC 레벨의 전압 분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디바이스는 5.1K 고정이니까 소수 쪽에 걸리는 풀업 저항이랑 풀업 전압에 따라서 이 CC 레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룰은 기본적으로는 5V 도메인에서는 호스트 쪽에서 이 몇 암페어로 몇 볼트에 몇 암페어로 충전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SB 스펙적으로 그냥 아무 그 전압 그 저항값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싱크부터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5.1K로 고정이 되어져 있죠. 5.1K로 고정되어 있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3.3V로 할 때 디폴트를 하고 싶은지 1.5A를 하고 싶은지 4A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내가 맥스로 하고 싶으면 4.7kΩ에 3.3V를 풀업으로 걸어주시면 되고 내가 5V 도메인으로 풀업을 사용할 거면은 10kΩ을 사용하면은 이제 5V로 차징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당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죠. 이거를 좀 더 쉽게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때 디바이스, UFP 디바이스 쪽은 이렇게 CC1이랑 2가 5.1K 풀다운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CC1 쪽에 딱 풀업이 딱 잡히면 얘 같은 경우에는 0.6V보다 낮으니까 이제 풀업 저항이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로드 스위치의 V버스는 I셋이 2.0일 때는 500mAh, 3.0일 때는 900mAh로 이 배터리 차저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호스트가 꽂혔는데 이 호스트는 파워를 좀 더 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풀업 저항 값이 한 1.23V 언더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라고 하면은 UFP 쪽에서는 로드 스위치가 1.5A로 세팅이 돼서 V버스를 5V에 1.5A 즉 7.5W로 설정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CC1이 이번에 연결되어 있는 소스 쪽은 소스 보드가 좀 더 캐패빌리티가 큰 소스 보드인가 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1.31V부터 2.0V까지 CC 레벨이 잡혔다. 그러면은 V버스는 PD가 아닐 때 줄 수 있는 맥스치 5V에 4A로 파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V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는 파워 딜리버리를 쓸 때는 V컨을 무조건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V컨은 언제 사용되냐? 여기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V컨은 슈퍼 스피드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3A 이상으로 파워를 구성을 해야 될 때 1W 이상의 전원을 별도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다.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소스와 싱크 간에 이렇게 CC1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con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이 Vc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타입C 이마크드 케이블이라고 하는 4A 이상을 지원하는 파워 딜리버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액티브 케이블이어서 여기 RA 저항이 있고 해당 RA 저항이 연결되어져 있는 능동 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2핀이 Vcon으로 할당이 되고 이 Vcon을 통해서 이쪽에 1W 이상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이제 해당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con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딱 프로토콜을 정했죠. DFP 쪽에는 CC 쪽에 풀업이 걸릴 거고 연결되어져 있는 디바이스 쪽은 풀다운 RD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CCP는 RA 저항 값을 통해서 풀다운이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P는 Vcon으로 Vcon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파워를 줄 수 있죠. 이 파워가 공급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PD 프로토콜이 통신을 시작할 수가 있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죠. 이제 플립이 돼가지고 케이블이 꼬였다. 뭐 이런 경우에도 CC2 쪽에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1핀은 스위칭이 돼서 그 RA 저항 쪽으로 이제 Vcon 전압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티피컬 커넥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파워 딜리버리가 아닐 때 여기 보면은 옵션들이 딱 리퀘어먼트가 정해져 있죠. 패시브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이 말이 뭐냐면 파워 딜리버리를 사용할 때는 액티브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패시브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V에 4A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PD가 아닐 때. 그리고 티피컬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케이블이 꼬여져 있지 않을 때.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V버스는 V버스로 연결되고 CC1은 CC1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V버스가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딱 시스템을 보니까 이쪽에 22K 5V 풀업이 걸려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 이쪽이 소스구나. 여기는 아까 우리가 규약에 맺은 대로 디바이스 쪽이라서 5.1K 풀다운이 CC1, 2에 묶여져 있어요. 근데 CC1끼리 지금 붙어 있죠. 왜냐면은 티피컬 커넥션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5V에 몇 암페어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확인을 하고요. 얘는 5V에 22K 풀업, 5.1K 풀다운이니까 계산해보면 한 0.95V 미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1.5A 캐퍼블을 가지는구나라는 거를 소스 쪽에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5V 쪽에서 이런 식으로 파워가 나가는 거죠. 지금 질문으로 싱크 쪽에서는 소스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 따로 제어해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논 PD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파워 딜리버리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파워 딜리버리 때는 파워 도메인이 5V 고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볼티지가 있고 여러 가지 커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쪽에서도 해당 볼티지랑 해당 커런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파워 딜리버리 쪽은 뒷편에서 두 번째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파워 딜리버리가 아니기 때문에 Vcon은 이제 점선 표시로 되어져 있죠. 이때는 Vcon 쪽으로 별도로 전원을 공급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파워 딜리버리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똑같은 조건인데 트위스티드 케이블입니다. 트위스티드 케이블일 때는 V버스는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케이블이 이쪽은 CC1인데 이쪽은 CC2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상관없죠. 왜냐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리버서빌리티를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니까 아까 앞에보다 이 풀업 저항이 22K에서 10K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CC 쪽에 걸리는 전압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5V에 4A, 맥스치까지 타입C 차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V버스는 5V에 4A로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우리는 얘는 지금 타입C 차징을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타입C를 구성을 하면 SoC랑 그 허브 디바이스 중간에 이렇게 슈퍼스피드 X바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슈퍼스피드 라인을 이제 할당을 할지를 스위칭을 시켜주셔야 되고 CCP는 별도로 이제 CC 로직이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C 컨트롤을 해주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솔루션들을 보면 뭐 허브 안에 이런 CC 로직을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의 CC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파워 디바이스에서 이런 CC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디바이스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케이블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 이제 파워 딜리버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 딜리버리는 그냥 일반 타입C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해서 파워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타입C 케이블 중에서도 이제 파워 딜리버리 지원할 수 있는 이마크드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마크드 케이블에는 양단에 800옴에서 1.2kΩ 정도 되는 RA 저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 RA 저항이 있어야지만 소스 쪽에서는 이 케이블이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이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CC핀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그 V컨 쪽 핀에서 해당 그 RA 저항 쪽으로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CC 와이어를 통해서 파워 딜리버리 프로토콜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실제 다이어그램 동작하는 거를 보면 뭐 아까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앞에 타입C 내용을 지금 잘 들으셨으면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SRC 소스 쪽이랑 싱크 쪽이랑 딱 붙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스 쪽에서는 풀업이 몇 킬로옴에 몇 볼트로 고정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CC핀 쪽의 전압 레벨은 몇 볼트가 잡혀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V버스 5V 몇 암페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5V 1.5암페어를 먼저 V버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원래 아까 논 PD일 때는 여기서 끝이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여기 아래 저항이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 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 저항 값을 딱 디텍트하고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케이블이 파워 딜리버리 케이블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 쪽으로 별도의 1W 정도의 1W 이상의 V컨 전압을 할당시켜서 V컨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액티브 케이블 서킷으로.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만약에 소스 디바이스가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CC 라인을 통해서 CC 프로토콜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고받는 CC 프로토콜은 내가 뭐 5V를 줄 수 있는지 20V를 줄 수 있는지 15V를 줄 수 있는지 뭐 PPS라고 해서 뭐 가변적인 전압을 줄 수 있는지, 혹은 CC는 소스가 준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전압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옵션 사항들을 CC 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워 딜리버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원와이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원와이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금 보시는 것처럼 CC 라인을 통해서 원와이어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신 이 일련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기본적으로 파워 딜리버리의 기본 계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C의 파워 옵션을 보게 되면은 USB 2.0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죠. 2.0부터 지금 2.0은 5V에 500mAh, 3.0 같은 경우에는 5V에 900mAh. 그리고 배터리 차징 스펙이라고 해서 BC 1.1 지원하게 되면 5V에 1.5A. 이제 여기까지 레가시 차징이죠. 그리고 논 PD일 때는 5V 1.5A거나 맥스 5V 4A가 맥스였어요. 그리고 이 전압을 결정하는 거는 양단에 걸리는 CC의 전압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파워 딜리버리 PD 3.0으로 오게 되면은 얘가 5V부터 20V까지 컨피규러블 하고 4A부터 5A까지도 올려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맥스 20V에 5A가 100W가 맥스가 되는 거고, 이게 작년에 스펙 릴리즈된 PD 3.1 스펙을 보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20V가 아니라 48V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48V에 5A. 그러니까 240W까지도 타입C 케이블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한 타입C 케이블로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그 5A를 공급할 수 있는 240W를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USB 타입C로
보낼 수 있는 왓데이지가 커진 걸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은 타입C가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좀 한정적이지만 아마 향후에는 아마도 여러 산업군에서 타입C 케이블을 통해서 전압을 공급을 받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USB IF의 지금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예전에 영상 프로토콜도 뭐 RGB부터 해서 RGB, 썬더볼트, 뭐 MHL, HDMI 뭐 여러 가지 그 영상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랩탑들 보면은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 이런 거 다킹이나 별도 어댑터로 다 빼버리고 PC에다가 타입C 커넥터만 쭉 놔두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타입C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스피드를 지속적으로 지금 뭐 20기가, 40기가까지 늘리고 있고 또 파워도 뭐 기존의 15W 수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100W, 240W까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USB 타입C 케이블과 타입C 커넥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파워 룰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V, 9V, 15V, 20V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20V에 5A를 하게 되면 PD 3.0 스펙에서는 맥스죠. 100W까지 됩니다. 첫 번째 챕터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시스템 솔루션은 이제 파워 딜리버리도 지원하고 얼터네이트 모드 영상 프로토콜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엑스바 스위치가 다음처럼 2대1로 이렇게 슈퍼스피드를 이렇게 별도로 할당시켜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할당시켜주는 이유는 데이터로 사용도 하게 되고 DP나 옵스핀 같이 영상 프로토콜로도 사용할 수 있게 엑스바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 PD 폴리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폴리시 엔진 같은 경우에는 CC2 I2C나 CC2 SPI를 통해서 몇 볼트에 몇 암페어를 주고받을지 CC 라인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V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5V 도메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파워 옵션들을 줄 수가 있죠. 20V까지. 여러 가지 파워 옵션들을 줄 수 있다. 그리고 DPDM 데이터 라인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풀로 모든 걸 지원했을 때 내용이고 만약에 파워 딜리버리를 안 하고 15W까지만 지원하는데 3.1이다. 이런 경우에는 슈퍼스피드 라인은 똑같이 스위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필요 없고 이제 CC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C2 I2C로 어느 방향으로 꽂혀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스위치는 얘는 타입C 그냥 일반 차징이니까 5V 고정입니다. 나는 이제 3.1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목스가 필요 없죠. 그럼 이럴 때는 CC 쪽만 별도로 제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존의 USB 2.0이랑 동일하죠. V버스 제어해 주시고 2.0만 연결해 주시면은 호스트랑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였던 타입C 내용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랩업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죠. 타입C 포트에서는 USB 3.1을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은 2.0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타입C를 지원하는 포트는 무조건 100W를 지원을 해야 될까요? 100W 무조건 할 필요 없죠. 왜냐면은 내가 단순하게 그냥 메모리 스틱 하나 개발하는데 100W 파워를 받을 수 있게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파워는 구성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얼터네이티브도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타입C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즈 케이스도 알아봤고요. 디자인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파워 딜리버리를 간략하게 방금 전까지 알아봤고요. 타입C를 서머리 해보면 쉽게 꽂히고 파워 캐패빌리티를 어마어마하게 기존의 5V, 한 15W 수준에서 어마어마하게 240W까지 늘릴 수가 있고 얼터네이트 모드 같은 여러 가지 영상 프로토콜도 보낼 수가 있어서 지금 사용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실제 여러 가지 제품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